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기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민의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아침에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주요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남북 문제나 또 코로나 관련 협력 등 포괄적인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9일 전에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통화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아주 부적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정상이 어느 나라 정상과 통화를 하는데 눈치를 볼 일은 없는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정상 간의 통화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시간과 절차가 합의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정상과의 통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교에서는 상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각국 정상들이 미국 대통령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통화를 하려고 또 빨리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앞두고 중국 시 주석과 먼저 통화를 했다. 이건 좀 잘못된 신호를 미국에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상과 통화했다고 해서 크게 괴념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또 그게 급조된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조율된 것이라면 그 통화를 조정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는 게 더 이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당선자 시절에 통화를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용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습니까? 의례적인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이제 원래 시 주석이 작년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방문을 못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대화가 오가고. 예, 의례적인 얘기가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지금 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일부러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미국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반응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은 실망스럽고 걱정된다. 총님 들은 적이 없습니까? 이 반응에 대해서? 예, 저는 그런 말씀. 예,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 못 들었고.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예, 미국 대통령도, 이제, 어떤 특정한, 이 행사가 있거나, 이벤트, 모멘텀이 있는 나라의 정상과 통화를 할 때는 그것을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덕담을 하는 게 통례 아니겠습니까? 예, 덕담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외교의 제1의 원칙,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렇게 천명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이제 그런 보도도 좀 있긴 있지만, 그것을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진 않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국가적인 이해관계도 크고 또 중요한 일들은 미국과 의논을 사전에 하지요. 그렇지만 중국 역시 그 우리나라와 이제 무역 관계가 크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큰 나라이면서 또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할 일은 아니죠.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 정보국 국장, 미국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담당자들은 중국은 우리의 제1의 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서 중국의 견제를 막자. 한국도 동참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이 제일 만만하니까 여기에서 한국을 빼내겠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모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미국이 중국과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도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경쟁하고 견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우리 동맹국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여타 나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필요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 들어보면 좀 미국의 외교 방침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분명히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중국의 주석에게 중국의 영향력이 날라리 강화되고 있다 하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총리님이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당국자라도 우리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싶은데 한미동맹에 대해서 긴밀한 의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적이라고 천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놓고 공산당 100주년까지 축하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맹 강화라는 게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님, 정말로 우리가 한미 동맹 강화가 중요하니까 이 동맹 강화를 위한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정상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등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맹국으로서 같이 협의도 하고 합의도 이루면서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우호관계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런 그 관계는 잘 유지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호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우리 대통령께서 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직전에 통화를 한 이유는 그 양국 정상의 시진핑과의 대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내년 대선 전에 시진핑을 한국에 오게 해서 대선에 유리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으로 중국에 매달리는 형상이다.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매사를 의원님 어떻게 매사를 그렇게들 해석을 하십니까? 우리 대통령은 어느 정상과 통화를 하든지 외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가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지
무슨 그 전부 다 선거와 결부시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호도 우리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총리, 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매우 저자세,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 주석이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해 본 적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일개 차관 복급이 영접을 나왔고 대통령께서 혼자서 세끼 식사를 혼자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척에서 우리 한국 취재진이 공안에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거나 사과를 받은 적 있습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굴종 외교가 아니면 뭡니까? 예, 저는 굴종 외교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이 최악의 관계라고 합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50만 가까운 제일 한국인들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섭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없습니다. 총님 들은 적이 없습니까? 예, 들은 적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국내 정치용으로 반일 감정을 이용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민주연구원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할 때 대일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인접한 나라로서 이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점은 그 점대로 두되 여러 가지 다른 협력해야 될 현안 그런 문제는 과거사와 별개로 투트랙 전략으로 그런 문제는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래 안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강경 일본도의 대일본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 어떻게 그 의원님께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거론하지 않고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강경 대일본 정책을 취한 것이 아닙니까, 총리님? 아니, 일본이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우리가 생트집을 잡았습니까? 혹시 내년 대선을 위해서 이제 한일 관계를 지금과 반대로 끌고 가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 또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까? 의원님, 선거가 아직 멀었는데 선거 이전에 우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모든 걸 선거와 결부시키십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태도가 바뀐 배경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장한 이후에 이제 미국과 북한 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동경에서 남북한 미국, 일본 정상들이 모여서 북한 쇼를 동경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도와준다는 그런 명분으로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정상들의 어떤 노력이 쇼입니까, 그게? 한간에서 문재인 정부는 동경올림픽에서 북한 쇼를 성공시키지 못하거나 국내 정치 여건이 또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한일 관계를 틀어버릴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예. 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래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그저께 한일 해제 터널을 검토하자고 하니까 여당에서 친일 행태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말씀이 갑작스런 유화 정책이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말씀을 하시다가 또 당으로 갔다가 어떻게 총리님이 지금 오히려 민주당 소속 아니십니까? 일관성이 없으십니다. 아니, 민주당 소속. 당적이 없으십니까? 당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그렇지만 당의 어떤 특정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저는 지금 행정 책임자로서 행정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친일 행태라고 비난하는 게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글쎄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몸담았던 정당과 야당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제가 거기 개입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일은 과거의 역사는 즉시를 하되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즉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이죠. 이게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가 그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도 친서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친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하면, 그런 것은 서로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추어서 적절하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별히 이렇게 그 균형을 벗어난 이 편지를 친서를 보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도 지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문재인 정권 4년은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 배신감, 고통만 남겨주었습니다. 이 정부는 선거에 이겨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국익 외교의 원칙도 팽개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은 자유 대한민국을 한미일의 축이 아닌 북중러 쪽으로 옮기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이 나라를 망가뜨리면 온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줍니다. 당신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